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포장에 나왔습니다. 포장에 나와서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들깨에 관해서 조금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들깨가 몸에 좋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 좋은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제 반대쪽을 비춰서 제 얼굴이 안 나오고 들깨가 나오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들깨의 포장이 되겠습니다. 자, 들깨를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지난번에 꽃이 일부 피었었는데 이제 꼬투리가 완전히 형성이 되고, 이제 색이 컬러가 약간 노란색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아직 초록색을 띠는 부분도 있고, 예, 벌이 지금 날라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이쪽에는 좀 포복이 누워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쓰러진 부분이죠. 그러면 들깨가 이 향 자체가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깨를 심어 놓으면은 해충들을 이제 발생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하는 데는 들깨를 심어 놓으면은 주변에 해충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만, 들깨는 우리가 일명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포화 지방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포화 지방이라 하면 우리가 지방을 크게 분류를 하면 여기 이제 아침 이슬이 딱 맺혀 있네요. 보이십니까? 밤에 이제 근압 뿌리 압력에 의해서 수분이 위로 이제 잎으로 왔다가 이게 이제 정산 작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잎에 맺혔어요. 이렇게 물방울에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꽃들도 보입니다. 상당히 아침에 볼 게 많네요. 꽃이 아닙니다. 이 보면 꽃이 아니고 물 수분이 이렇게 맺혀서 증발하면서 이렇게 살짝 펼쳐져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도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메가3 지방,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이제 인지질이라든지 이런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오메가3 식스 이야기를 불포화 지방의 대표로 합니다만,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은 리놀렌산이라고 합니다. 리놀레산 이렇게 하는데 조금 헷갈리시죠? 리온 들어간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3이고, 리놀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6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비타민 F라고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리놀레산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면 이 포화지방은 간단히 보면, 우리가 고기를 굽다 보면 불판 밑에 뭘 설치를 합니까? 이 불판이 있으면 불판 옆에 종이컵을 놔두죠. 그럼 기름이 모입니다. 그 모인 자리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 있죠. 그게 포화된 지방이다. 그러면 건강이 어떤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리 같은 경우 구웠을 때 옆에 컵을 놓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굳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걸 이제 불포화 지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동물성에는 그렇습니다. 군뱅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방이 한 70%, 7, 8% 되는데 전체 지방산 중에서 한 78%가 불포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 식스가 많으니까 혈전 용해제로도 용해 효과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간을 살리고 또 혈액순환에도 최고니까. 그래서 그 동물성 지방에서는
그 군뱅이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아마 오리도 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이 우리가 지방을 들깨에 있는 이 지방이 과연 어떤 지방이냐? 그런데 식물성 지방은 대체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재배하는 작물, 들깨, 참깨 이런 애들은 거의 굳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식물성 지방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들깨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3 리놀렌산이죠. 리온 들어간 리놀렌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 함량이 40%, 45%까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죠. 참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들깨를 많이 드셔야 된다 하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재배적인 차원에서 그냥 멋있게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노는 땅에 이렇게 대충 파종을 한 겁니다. 원래는 육묘를 해서 이식을 하는 것이 좋는데 이렇게 파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어탕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들깨를 어떻게 보관해 놓느냐 하면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뚜껑 속에 주로 갈아서 많이 두죠. 갈아서 두면은 이 종피 껍질이 파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져 있기 때문에 산소하고 결합을 잘 합니다. 그럼 산패를 한다는 얘기죠. 산패를 하니까 이게 항산화 효과라든지 그 자체의 효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몸에 안 좋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종피 껍질이 있는 상태로 보관을 하시고 최대한으로 산소하고 접촉을 막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온,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들지 않는 암소, 그래서 합쳐서 냉암소 이렇게 말합니다. 냉암소에 보관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들깨를 지속적으로 통들깨를 드시면 상당히 이제 우리 건강을, 혈관 건강을 지키고 두뇌 활성화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보면 우리가 오메가3 식서지방을 지속적으로 어릴 때 섭취할 경우에는 두뇌 활동이 활발해서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에게 이 들깨를 많이 추천해 주시고, 또 결론은 뭡니까? 혈액이, 그러니까 혈액이 혈관을 타고 우리 손, 발, 끝, 그리고 여러 가지 장기 다 가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머리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뇌의 활성에 좋으니까 아마도 그 결과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치매 예방까지도 그러니까 혈에 의한 치매 예방까지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들깨의 효능에 관해서 들깨를 어떻게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